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시댁 가족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 모든 사건의 시작은 시누이의 출산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댁 가족 모두 시누이와 조카를 보러 병원으로 가서는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더니 호들갑스런 목소리로 누군가 말을 했어요. 요즘 산모들은 살판 났다니까. 우리 때 이런 병원이 어딨어. 애 낳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다들 이리 떠받드는지 모르겠어. 결혼을 했으면 애 낳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뭐라고 다들 선물에다 뭐에다 난리법석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목소리가 워낙 컸기에 우리 모두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 시누이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사돈어르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누워있던 시누이가 몸을 일으키려고 했는데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일어나려고 그래. 시어머님이 시누이를 말렸지만 시누이가 억지로 몸을 일으켰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넌 아주 상전이 따로 없구나. 뭐 힘든 일 했다고 엄살을 피워대고 있어. 안 그렇습니까, 사돈? 우리 때는 애 낳고 바로 밭일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긴 한데 요즘은 세상이 변해서 다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니까 참 웃기는 겁니다. 뭘 대단한 일을 했다고 다들 호들갑을 떨어대는지. 그러니 요즘 들어 산후 우울증이다 뭐다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몸이 편하니까 나오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때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어디 있기나 했습니까? 다들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런 건 찾아볼 수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저기 그렇긴 한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사돈어르신의 말에 시어머님이 대꾸를 하려고 했지만 사돈어르신은 정말 대단하신 분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저기 너 말이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듣자 하니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던데 지금 이게 사실이냐? 네 어머님, 산후조리를 잘해야 나중에 괜찮다고 해서요. 얘가 정신이 나갔네. 그렇다고 산후조리원비로 몇백만 원씩을 쓰겠다 그 말인 거냐? 사돈어르신의 말에 고모부가 발끈한 채 소리쳤어요. 엄마, 요즘 산후조리원 안 가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런 말을 해. 우리 때는 말이다. 산후조리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도 멀쩡히 잘 살았어. 괜히 엄한데 돈 들이지 말고 산후조리 우리 집에서 해. 내가 산후조리원 거기보다 10배, 100배는 더 잘해줄라니까.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엄마 허리도 안 좋은데 산후조리를 어떻게 해줘? 내가 왜 못해? 그까짓 거 미역국만 좀 끓이고 애 분유나 타주면 되는걸. 암튼 우린 그렇게 알고 이만 가보마. 아니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유세를 부려? 사돈어르신이 거침없이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듣고만 있던 시어머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듯 하더니 시어머님이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사부인,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며느리가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사실 저도 우리 며느리를 집에서 직접 산후조리를 해줬는데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해도 서로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딸은 산후조리원으로 보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사부인 말씀 잘하셨습니다. 사부인도 며느리를 집에서 직접 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때는 다 그러고 살았으니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시집간 딸은 출가 외인인데 남의 집 일에 사부인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 그렇긴 한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 집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저희 집 일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런 줄 알고 난 이만 가보마. 두 분도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사돈어르신이 눈에 힘까지 준 채 시어머님에게 또박또박 말을 하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김서방, 자네는 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 죄송합니다. 괜시리 제가 끼어들면 일이 더 커질까 봐서요. 그럼 우리 딸 산후조리는 자네가 말 잘해주겠다 그 말인 거지? 설마 산후조리를 자네 본가에 가서 하라고 하진 않겠지? 저기 그게 우리 어머니가 워낙 고집불통이어서
말이 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설득은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설득이 아니라 당연히 산후조리원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게나.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린지. 시어머님이 잔뜩 화가 나신 채 소리치고 있었는데요. 내내 지켜만 보고 있던 우리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쓴소리를 했어요. 엄마가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네. 열불나서 미치겠구만. 넌 왜 또 시비야 시비가. 아니 그렇잖아. 엄마도 우리 집사람한테 본가에서 산후조리 하라고 장모님 앞에서 난리 쳐서 우리 집사람도 어쩔 수 없이 본가에서 산후조리 했잖아. 뭐? 그거랑 이거랑 똑같아? 아니 다를 게 뭐가 있어? 내가 볼 때는 똑같구만. 며느리랑 딸이랑 어떻게 똑같냔 말이야. 시어머님의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오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남편이 더욱 비아냥대기 시작했고요. 거봐, 그게 엄마 본심이었던 거겠지. 엄마 말 한 번 잘했네. 사돈 어르신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겠어? 엄마처럼 그런 마음이시겠지. 엄마야말로 출가 외인 딸 일에 신경 쓰지 마. 이런 일은 매진의 본가에서 알아서 할 일이잖아. 뭐야? 너 지금 누구 편이야? 하나밖에 없는 네 여동생이 고생하게 생겼는데 오빠라는 사람이 그딴 말이나 하고 있어?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우와, 지금 보니 엄마 완전 이중 인격자네. 난 엄마가 무섭기까지 하다. 남편이 시어머님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며 약을 올리고 있었어요. 놀란 제가 그런 남편의 옆구리를 꼬집으며 말렸는데요. 여보, 진짜 왜 그래? 제발 좀 분위기 파악 좀 하자. 왜? 당신도 엄마 때문에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잖아. 엄마가 지금에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야,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내가 네 차 한 대 못해준 게 뭐가 있어. 소고기 넣고 미역국도 맨날 끓여줬고 반찬도 해줬잖아.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줬다고? 하긴 그렇긴 하네. 이 사람이 다 끓여놓으면 간은 엄마가 봐줬으니까. 여보, 제발 그만 좀 해. 아가씨 오늘 출산했는데 당신까지 진짜 왜 이래. 제가 남편의 팔을 잡아 끌고는 병실을 나왔는데요. 아, 왜 그래? 나 말이야. 엄마한테 할 말 되게 많은 사람이야. 산후조리원 못 들어가게 하고 울고불고 생주로 해놓고는 당신한테 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울분이 터진단 말이야. 당신 맘 잘 알겠는데 오늘은 아가씨 출산 날이잖아. 당신도 생각해봐. 출산 당일날 가족들끼리 말다툼이나 하고 지금 아가씨 심정이 어떻겠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아까 엄마가 사돈어르신한테 하는 말 듣는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랬어. 암튼 아가씨한테 꼭 사과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가 남편을 있는 대로 노려보다가는 병실로 다시 들어갔어요. 병실 안은 이미 초상집 분위기와 다름없어 보였는데요. 신우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져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찌나 짠하던지 제 눈시울까지 붉어지고 말았답니다. 사실 그날 모습은 제가 우리 딸을 출산한 날의 모습과 흡사하다 못해 거짐 똑같은 상황이었기에 출산 당일날이 생각나면서 울컥했던 것 같네요. 그 뒤에 신우이는 결국 고모부 본가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돈어르신이 너무나 완강하게 산후조리를 해준다고 했기에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신우이가 고모부 본가로 들어간 뒤부터 시어머님 또한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우이가 전화를 해서 울어댔거든요.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얘, 너 내일 시간 괜찮니? 내일이요? 별일은 없는데 왜요? 저기 그게 오늘도 네 시누이가 전화해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잖니. 세상에나 산후조리 하는 애한테 음식을 하라고 시키질 않나. 청소를 하라고 시키질 않나. 우리 딸한테 그렇게 막 한다고 하잖니. 분하긴 분했던 모양인지 꽉 쥐고 있던 시어머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 또한 그런 시어머님의 모습이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시어머님은 제게 더욱 심하게 했었거든요. 그때 일이 생각나서 제가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제 팔을 툭툭 치며 다시 물었어요. 얘, 너 내 말 듣고 있는 거냐? 생각해봐라. 어쩌면 애를 낳은 며느리한테 그럴 수가 있느냔 말이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가서 단판을 짓던지 해야지.
설마 고모부 본가로 찾아가시려고요? 그래야지. 애기 보러 왔다고 핑계대고 갈까 하는데 나 혼자 가기 그래서 너랑 같이 갔으면 하거든. 저랑 같이요? 근데 그날 병실에서 보니 사돈어르신 성격이 장난이 아니시던데 괜히 찾아갔다가 일만 더 커지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커질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너 말을 참 서운하게 하는구나. 네 시누이가 네 친동생이어서도 그렇게 보고만 있을 거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가씨 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고모부 본가로 가도 되는 건지 걱정이 돼서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넌 내일 하루만 애 친정에 맡기고 나랑 같이 갈 준비나 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하고 있을게요. 제가 아무리 말려봐야 들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았기에 우선은 대답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눈앞에 훤히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다음날 저는 시어머님의 손에 이끌려 시누이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미리 연락도 하지 않았던 것인지 인터폰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던 사돈어르신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니 사부인 여기까지 웬일이십니까? 사부인 우리 손녀딸이 보고 싶어서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출가 외인인데 미리 말씀을 하고 오셔야 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러게요. 이 근처를 지나다 보니 마음이 급해져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시어머님이 비굴한 미소까지 지으며 굽신굽신 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저희도 좀 치워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님이 최대한 공손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는데요. 곧 집안에서 사돈어르신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 네 친정엄마 왔다. 얼른 나와서 치워라. 거실하고 탁자에 있던 거랑 현관 문 앞에 있는 박스도 좀 치워야겠다. 네, 어머님. 예,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고 뭐하고 있어? 어머님, 제가 움직이는 게 조금 힘들어서요. 개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우리 때는 애 낳고 바로 밭일도 했다고 말이야. 근데 내가 너한테 밭일을 하라고 했니? 기껏해야 집안일 좀 시킨 거 가지고 웬 호들갑이야. 암튼 요즘 애들은 엄살이 너무 심하다니까. 사돈어르신이 어찌나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을 하던지 문 밖까지 대화 소리가 들려올 정도였어요. 그 바람에 시어머님의 얼굴이 울상이 되었는데요. 아니 애를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집안일을 시켜? 아주 악덕 시어머니가 따로 없구나. 우리 딸 고생해서 어쩌니 그래. 애 낳고 산후조리 잘못하면 평생 고생하는데. 그런 시어머님을 지켜보며 제 마음이 더욱 씁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제게 한 것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지 시어머님은 그저 당신 딸이 힘들까봐 그 걱정만 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사돈어르신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딸을 시집 보내고 이렇게 갑자기 사돈집에 찾아오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아기가 보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선 안으로 들어오시죠. 얘 며느라, 넌 가서 과일이랑 차 좀 내와라. 네, 어머님. 저기 사부인, 네 말씀하시죠. 저기 우리 딸이 지금 산후조리 중인데 우리 딸한테 그런 걸 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우리 며느리 시켜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 며느리한테 시키세요. 시어머님이 다급한 표정으로 사돈어르신께 말했어요. 그 바람에 저 또한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의 집, 그것도 사돈어르신 집 살림을 제가 막 손대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예? 아무리 그래도 사돈한테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때는 뭐든 며느리를 부려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괜찮으니까 혹시 청소할 거나 빨래할 거 뭐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 우리 며느리가 손이 아주 야물딱져서 금방 해치울 겁니다. 근데 우리 딸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못하기도 하거든요. 시어머님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넋이 나간 듯 시어머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돈어르신이 손바닥으로 탁 하고 무릎을 내리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기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사부인 덕분에 한 가지를 또 배웠습니다. 제 덕분에요?
제가 사부인께 도움이 되었다니 그저 기쁠 따름입니다. 그럼요.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그 생각까지는 못했네요. 사돈 어르신이 기쁜 목소리로 뒤를 돌아보더니 신우이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며느라, 지금 사부인 얘기 잘 들었지? 너도 앞으로 네 신우이 시댁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같이 참석해서 일 좀 도와줘야겠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딸 시댁이 아주 어마어마하지 않니? 당장 이번 달 말에 우리 딸 시어머니 생일이라고 하니까 네가 가서 도와주고 오렴. 네? 이번 달 말에요? 어머님, 저 산후조리 중인데 제가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긴 뭘 어떻게 가? 차 타고 가면 되지. 내가 네 시누이 집까지 태워다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사부인,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시다니 은인이나 다름이 없네요. 예? 아니 그게 사부인, 우리 딸을 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방금 사부인이 제게 며느리는 그냥 종처럼 부려먹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잘못 들은 건가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사돈 어르신이 해맑은 표정으로 우리를 둘러봤어요. 아니 그게 아무리 그래도 딸이랑 며느리랑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니깐요. 딸이랑 며느리는 엄연히 다른 거죠. 그러니 사부인은 사부인 며느리를 막 부려먹어도 되는 거고 저는 저대로 우리 며느리를 막 부려먹으면 되는 거고요. 사부인 말대로 그동안 귀한 우리 딸이 시집살이를 너무 당해서 제 속이 말이 아니었는데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귀한 딸 고생 좀 덜하게 생겼네요. 사돈 어르신의 말에 시어머님이 어버버한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사돈 어르신이 어찌나 말을 잘하시던지 대단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시어머님은 본전도 못 찾고 오히려 호되게 당한 채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들어서는 시어머님을 보던 시아버님이 놀란 채 물었어요. 여보,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그게 아니라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해. 아니 우리 딸이 불쌍하다니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 딸이 엄청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딸인데 이를 어쩌면 좋아. 그러게 내가 평소에 당신 맘 곱게 쓰라고 했지. 그동안 당신이 우리 며느리한테 한 거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거야. 이게 다 당신 업보인 걸 어쩌겠어. 당신까지 이럴 거야? 그러게 내가 며느리도 남의 집 귀한 딸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근데 그렇게 함부로 대하더니 결국 그대로 돌려받는구만. 시아버님조차도 시어머님을 나무라기 시작했고 시어머님이 방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 뒤에도 시누이의 시집살이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시누이가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거든요. 그 바람에 결국 시어머님이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는데요. 시누이 걱정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인지 밥도 잘 못 먹고 시름시름 알아갔거든요. 시아버님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가서 봤더니 시어머님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남편이 놀란 듯 외쳤어요. 엄마, 얼굴이 왜 이래? 말도 마라. 네 동생 때문에 네 엄마 밥도 잘 못 먹고 그러더니 결국 일이 됐지 뭐냐. 그러게 우리가 마음 좀 곱게 쓰라고 몇 번이나 그랬어. 왜 그런 말이 있잖아.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지금 엄마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 거 그대로 돌려받는 거야. 여보, 제발 좀 그만 좀 해. 어머님 누워 계신데. 알았어. 아버지, 의사가 뭐라고 해요? 그냥 스트레스로 그런 거라 영양제 좀 맞고 그러면 된다고 하지. 아무튼 이번 기회에 엄마 고약한 심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 남편이 계속해서 비아냥대고 있었고 누워서 눈만 깜빡이던 시어머님이 남편을 있는 대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누이 부부가 시어머님 병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아? 아빠, 엄마 왜 이런 거야? 시누이가 놀란 듯 물었어요. 왜 이러긴 왜 이래? 그동안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일이 됐지. 그동안 며느리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더니만 자기 딸이 똑같이 당하니까 병난 거지 뭐냐. 여보,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 시어머님이 잘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어요.
그동안 엄마가 마음고생 진짜 심했나 보네. 어때? 엄마 귀한 딸이 시집살이 당하니까 엄마 속도 말이 아니지? 그니깐 제발 새언니한테 잘 좀 해줘. 세상에 새언니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 나 같았으면 몇 번이나 뒤집어 엎었을 거야. 네가 지금 네 새언니 걱정할 때야? 넌 네 시집살이나 걱정해. 니네 시어머니 그렇게 안 봤는데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독하면 며느리가 출산을 했는데 이를 부려먹어. 엄마도 그랬잖아. 내가? 내가 뭘? 진짜 기억 안 나? 엄마도 새언니 산후조리 해준다면서 막 부려먹었었잖아. 그때 사돈 어르신 앞에서 막말도 막 하고 엄마도 그랬잖아. 그거야. 며느리랑 딸이랑은 다른 거지. 다르긴 뭐가 달라. 나 보고도 모르겠어? 엄마한테나 귀한 딸이지. 시댁에 가면 나도 그냥 며느리일 뿐이야. 봐봐. 내가 시어머님한테 시집살이 당하니까 엄마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잖아. 새언니 친정어머님은 어떻겠어? 엄마 마음은 다 똑같은 거잖아. 새언니도 새언니 집에서는 귀한 딸이야. 내가 엄마한테 귀한 딸이듯이 말이야. 시누이가 시어머님의 손을 꼭 붙들고는 차근차근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누이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제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엄마,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 엄마도 딸이 있는데 새언니한테 그러면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잖아. 아니, 나는 그냥 편하게 지내려고 그랬지. 그런 마음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사이가 백년 손님이듯이 며느리도 똑같은 거야.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사실 난 엄마가 새언니 산후조리 해준다고 하면서 막 일부러 먹는 거 보고 엄청 충격받았어. 생각해봐. 엄마는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언니한테 하는 모습은 내가 알던 엄마 모습이 아니었어. 그동안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막장 시어머니들 보면서 막 욕도 하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엄마 모습이 딱 그 막장 드라마에 등장하는 시어머니 모습이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아니, 더 심하면 심했지. 절대 덜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우리 시어머님이랑 짜고 연극한 거야. 뭐? 그게 뭔 소리야? 그럼 네 시어머니랑 너랑 짜고 그랬단 말이야? 시어머님이 놀란 채 소리치고 있었는데요. 그 뒤 시누이가 충격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어머님이 며느리인 제게 시집살이 시키는 모습을 보며 시누이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니까지 뜯어말리곤 했지만 시어머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많이 힘들었던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다만 시어머님만 제외하면 다들 제게 잘해줬기에 그냥 버티고 또 버텨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그 모습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시누이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시누이 시댁에서 식사를 하던 중 사돈어르신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다가는 사돈어르신과 시누이가 그러한 계획을 짜고는 실행에 옮겼던 거고요. 시누이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사실 우리 어머님이 연극 영화과 출신이셔. 젊었을 때는 비록 엑스트라이긴 하지만 영화도 많이 찍으셨더라고. 그래서 그 말 듣고 내가 시어머님한테 부탁을 했어. 그동안 엄마가 새언니한테 하듯이 똑같이 해줄 수 있겠냐고. 물론 처음에는 시어머님이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는데 우리 시누이도 전에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참 많이 당했던 모양이더라고. 그때 생각이 나시는지 도와주시겠다고 마음을 바꾸셨고 말이야. 근데 내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엄마는 전혀 자각조차 못하더라고. 내가 자각을 못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잖아. 그동안 우리 시어머님이 하는 말 대부분이 엄마가 했던 말 그대로 흉내낸 거거든. 잘 생각해봐. 엄마가 새언니한테 했던 말 그대로 따라한 거야. 아니 그럼 네 시어머니가 날 흉내냈다 그 말이야? 그래 맞아. 근데 엄마는 전혀 자각조차 못하더라고. 그게 바로 우리나라 시어머니들의 문제라는 거야. 정작 당신 딸은 귀하디 귀하게 생각하면서 며느리한테는 막 함부로 대하잖아. 근데 입장 바꿔서 당신 딸이 똑같이 당하니까 지금 엄마 마음이 어때?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마음이 아픈 거잖아. 엄마 제발 부탁인데 새언니한테 그러지 좀 마. 새언니도 새언니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잖아. 그리고 엄마가 그러면 내가 다 돌려받게 되어 있는 거야.
신우이가 시어머니에게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바람에 시어머님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놀란 채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은 놀랄 정도로 변해갔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았지만 변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한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님과 함께 신우이와 사돈어르신을 따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사돈어르신이 우리 시어머님에게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우리 딸이 결혼했는데 그 안 사돈되는 사람이 어찌나 시집살이를 시키던지 저도 사부인처럼 잠도 못 자고 잘 먹지도 못했습니다. 저 그거 보면서 다짐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우리 며느리한테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말입니다. 며느리도 귀한 자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며느리 산후조리 할 때 부려먹었던 거 그거 전부 연기였습니다. 사실 방 안에 가사도우미분이 따로 있었어요. 다만 우리 며느리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제 연기 하나는 끝내주지 않았습니까? 다들 깜빡 속아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데 주연 배우는 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독이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그러게요. 여우주연상감입니다. 우리 전부 깜빡 속았습니다. 사부인은 계속 연기를 하셔서도 잘하셨을 것 같네요. 덕분에 제가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나이만 먹었지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 많이 생각해보니 제가 참 잘못한 게 많더라고요. 요즘은 우리 딸 생각하면서 며느리도 그리 대해주려고 참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하니까 말이죠. 저도 마음이 참 편해지더라고요. 한마디로 악한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저한테도 안 좋더라 그 말입니다. 암튼 사부인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사부인이 그리 생각해 주신다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앞으로 각자 며느리한테 잘하자고요. 사부인은 사부인 며느리한테 잘하고 저는 우리 며느리한테 잘하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시어머님과 사돈어르신이 큰 소리로 웃으셨어요. 그 바람에 신우이와 저도 덩달아 큰 소리로 웃었답니다. 지금도 우리 시어머님은 제게 참 잘해주십니다.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항상 노력하는 모습이 제 눈에 보일 정도인데요. 뭐라든지 제게 의사를 물어보곤 하시거든요. 또한 요즘 고부간에는 서로 연락 안 하고 사는 게 좋은 거다 그러시면서 남편을 통해서만 연락을 하려고 하신답니다. 그런 시어머님의 모습에 제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시어머님이 잘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니 저도 더욱 잘하고 싶어져서 이것저것 챙기게 되네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역지사지라는 말이 참 많이 와닿았는데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면 답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항상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